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제,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감일, 끊임없는 알림,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압박까지 스트레스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침에 불안하게 일어나 하루를 급하게 보내고 밤에 지쳐 쓰러지지만 내일 또 반복하죠.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현대 스트레스의 뿌리를 파헤치고 두 가지 고대 철학에서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스토아 철학과 현재 순간에서 평화를 찾는 불교의 마음챙김입니다. 수세기 전에 태어난 이 아이디어들은 오늘날 혼란스러운 삶에 놀랍도록 실용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철학이 폭풍 속에서 평온을 찾는 길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알아봅니다. 먼저 일상에서 스트레스의 현실을 살펴봅시다. 오늘날 스트레스가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힘든 일을 처리하며 가정의 책임과 빡빡한 사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넘쳐나고 폰은 계속 울리며 이미 회의에 늦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어깨가 뻣뻣해지며 사소한 일로 동료에게 짜증을 냅니다. 이건 단순히 나쁜 날이 아니라 현대의 삶의 단면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에 압도당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불에 기름을 붓죠. 완벽해 보이는 삶과 비교하며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번아웃, 불안, 심지어 심장병 같은 신체 건강 문제와 연결됩니다. 이는 전염병이지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인간의 고통과 씨름해왔고 그들의 통찰은 오늘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 순환을 부추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스트레스는 현대의 발명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인류만큼 오래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생존에서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음식을 사냥하거나 포식자를 피하거나 혹독한 기후를 견디는 것에서요.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 후 200년경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살았던 스토아 학파는 정치적 불안, 망명, 개인적 상실 같은 압박을 겪었습니다. 세네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인물은 격동의 세상에서 불안을 다루는 법을 썼죠. 한편 기원전 500년경 고대 인도에서는 부처가 고통을 보편적 진리로 보았고 이는 종종 집착과 갈망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맥락은 우리와 달랐지만 스트레스의 핵심은 같았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죠. 달라진 건 규모입니다. 오늘날의 기술과 글로벌 연결성은 걱정을 증폭시키지만 스트레스의 인간적 경험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대 사상가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스토아 철학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철학은 기원전 3세기 초 아테네에서 키티움의 제논이 창시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좋은 삶의 열쇠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죠. 당신은 마음을 다스릴 힘이 있다. 외부 사건이 아니라 이 일을 깨닫고 당신은 힘을 찾을 것이다. 스토아 학파에게 스트레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날씨, 사건의 결과 같은 것들이죠. 대신 그들은 우리의 행동, 생각, 반응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발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스토아 학자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결과를 통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준비와 태도는 통제할 수 있나요? 네. 통제 가능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스트레스를 부추기는 정신적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스토아 원칙이 현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봅시다. 스토아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스토아 연습을 해봅시다. 지금 당신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예를 들어 다가오는 마감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먼저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기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뭘까? 시간을 얼마나 할애할지, 작업의 질, 그리고 마음가짐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반응이나 예상치 못한 장애는 통제할 수 없쇼. 당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세요. 시간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세요. 또 다른 스토아 기법은 부정적 시각화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그게 세상의 끝이 아님을 깨닫는 거죠.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스트레스를 덜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반성하세요. 하루 끝에 잘한 것, 잘못된 것, 그리고 당신의 반응을 일기에 적어보세요. 이는 자아인식을 높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이제 불교, 특히 마음챙김 실천으로 넘어가 봅시다. 기원전 500년경 인도에 살았던 부처는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결과, 욕망, 일이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죠. 마음챙김은 그 해독제입니다.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며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온 이메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은 만약에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죠. 마음챙김은 멈추고 숨을 쉬며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당신은 책상에 앉아 있고 이메일은 화면에 있으며 숨은 고름이다. 현재의 자신을 고정하면 걱정의 소용돌이를 멈출 수 있습니다. 부처는 현재 순간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전부라고 가르쳤습니다.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마음챙김은 스트레스를 없애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꿔 평온과 명료함을 줍니다. 이 불교 실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봅시다. 마음챙김은 간단한 실천으로 키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나를 시도해 봅시다. 5분 호흡 운동입니다.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숨에 집중하세요. 4초 동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세요. 코로 들어오는 공기, 가슴이 오르내리는 느낌을 알아차리세요. 내일 할 일 목록으로 마음이 떠돌면 부드럽게 숨으로 다시 가져오세요. 이는 당신을 현재에 고정시켜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또 다른 실천은 마음챙김 관찰입니다. 커피잔이나 나무십 같은 물건을 골라 1분 동안 관찰하세요. 질감, 색, 무게를 알아차리되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는 판단 없이 현재에 머무르는 훈련입니다. 설거지하거나 출근길을 걸을 때도 감각과 움직임에 완전히 집중하며 마음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들은 스트레스 가득한 하루의 평화의 순간을 만듭니다. 이 일을 삶에 어떻게 통합할지 살펴봅시다. 스토아 철학과 불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핵심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고통을 덜기 위해 세상과의 관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둘 다 스트레스가 집착에서 온다고 봅니다. 스토아 학파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한다고, 불교는 욕망과 환상에 집착한다고 합니다. 둘 다 내려놓는 실천을 제시합니다. 스토아는 우리의 주체성에 집중하는 법을, 불교는 현재의 마음챙김을 통해요. 또한 외부 성공보다 내면의 평화를 강조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제국보다 자신의 품성을, 부처는 세속적 쾌락보다 깨달음을 중시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명료하고 평온한 삶이죠. 현대 맥락에서 이 철학들은 서로 보완됩니다. 스토아는 혼란을 관리할 구조를 주고 불교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온화한 길을 제시합니다. 이 둘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살펴봅시다. 철학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주지만 과학은 스트레스에 대한 현대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싸우거나 도망쳐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급등하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높은 경계 상태가 됩니다. 이는 조상이 포식자를 피해 도망칠 때 유용했지만
오늘날엔 이메일과 교통체증으로 촉발되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불안, 우울증, 신체 질환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스토아적 재구성 같은 실천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음 챙김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감정 조절을 개선하며 스토아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인지, 기법,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것은 불안을 줄입니다. 이는 단순한 고대 조언이 아니라 데이터로 뒷받침됩니다. 이 과학적 발견이 스토아와 불교, 실천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알아봅시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먼저 자신의 방아쇠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는 다릅니다. 당신을 압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을 수 있죠. 흔한 방아쇠로는 일의 압박, 재정적 걱정, 관계 갈등, 소셜미디어 비교가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건 뭔가요? 상사의 기대일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완벽한 삶을 보며 뒤처질까봐 두려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방아쇠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업무량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반응만 바꿀 수 있나요? 마음 챙김은 감정적 반응을 휩쓸리지 않고 관찰하도록 돕습니다. 스트레스를 알아차리되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방아쇠를 정확히 파악하면 스토아와 불교, 도구를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술은 주요 스트레스 원인입니다. 끊임없는 알림, 이메일, 소셜미디어가 우리를 긴장하게 하죠. 스토아 철학은 이 디지털 과부하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토아 학자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알림을 통제할 수 있나요? 네. 알림을 끄거나 오후 8시 이후엔 화면을 보지 않는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통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 좋아요나 댓글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한 가지 스토아 실천은 기술을 외부 사건처럼 다루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하되 감정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디지털 스토아 도전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 동안 필수적이지 않은 알림을 끄고 필요한 일에만 집중하세요. 스트레스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차리세요. 스토아 원칙을 적용하면 디지털 혼란에서 주의를 되찾고 정신적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도 기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다른 방식입니다. 주의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데 초점이 있죠. 폰이 당신을 산만함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대신 마음 챙김은 기술을 목적 있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앱을 열기 전에 멈추고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걸 하는 거지? 답이 지루함이나 회피라면 폰을 내려놓고 대신 깊게 숨을 몇 번 쉬세요. 또 다른 마음 챙김 실천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몇 시간 혹은 하루 종일 화면 없이 지내보세요. 오프라인 상태의 감각을 알아차리세요. 고요함, 여유, 윙윙거림의 부재. 이는 기술을 영원히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와의 관계를 리셋하는 겁니다. 마음 챙김은 기술에 잠식되지 않고 사용하도록 도와 더 건강한 균형을 만듭니다. 관계는 주요 스트레스 원인입니다. 파트너와의 다툼, 동료와의 긴장, 가족의 기대 같은 것들이죠. 스토아 철학은 이런 도전을 헤쳐나갈 방법을 제시합니다. 스토아 학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짜증을 내면 상처받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학자는 멈추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기분은 내 잘못이 아니며 나는 참을성 있게 반응할 수 있다. 이는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또 다른 스토아 도구는 기대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늘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길 기대하기보다 그들의 불완전함을 인간 본성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자신의 반응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으면 관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관계 스트레스의 보완적인 접근을 제공합니다. 갈등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마음 챙김은 멈추고 감정을 관찰하라고 합니다. 동료가 당신의 일을 비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마음 챙김 반응은 그 화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나는 화가 나고 가슴이 조여온다. 그리고 숨을 쉬고 반응하기보다는 대응하세요. 이는 더 차분하고 연민적인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마음 챙김은 또한 더 잘 듣게 합니다. 친구가 하소연할 때 문제를 고치려 서두르지 말고 그저 현재에 머물며 그들의 말과 감정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세요. 순간에 머무름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더 깊은 연결을 만듭니다. 갈등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마음 챙김은 더 우아하게 다루는데 도움을 줍니다. 일은 종종 스트레스의 중심지입니다. 마감일, 까다로운 상사, 성과 압박은 숨 막힐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대처 전략을 제시합니다. 먼저 성공을 재정의하세요. 스토아 학파는 결과를 넘어 덕을 중시했으니 승인을 받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하세요. 프로젝트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물어보세요. 내가 잘 준비했나? 정직하게 행동했나? 그게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운명애를 실천하세요. 회의가 잘못되면 일을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삶의 기복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스토아적 분리를 사용하세요. 일을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역할로 여기세요. 승진에서 제외되면 당신의 가치는 직함에 묶여있지 않음을 상기하세요. 이 전략들은 직장의 혼란 속에서 당신을 중심에 머물게 합니다. 마음 챙김은 또한 일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과 서두름 대신 마음 챙김은 단일 작업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른 탭을 닫고 폰을 무음으로 하며 작업에 완전히 몰입하세요. 키보드의 느낌, 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리세요. 이는 현재에 머물러 압도감을 줄입니다. 또 다른 실천은 마음 챙김 멈춤입니다. 바쁜 하루 중 30초 동안 깊게 숨을 쉬며 주변을 알아차리세요. 사무실의 웅성거림, 책상 위의 빛. 이는 마음을 리셋해 스트레스가 눈덩이처럼 퍼지는 걸 막습니다. 또한 감사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끝에 일에서 감사했던 한 가지, 이를테면 동료의 친절한 말을 적어보세요. 직장에서의 마음 챙김은 완벽함이 아니라 중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긴장성 두통, 뻣뻣한 어깨, 불면의 밤은 모두 만성 스트레스의 신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신체적 회복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규율을 중시했으며 이는 몸을 다루는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그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권장할 텐데 허영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도전에 대한 훈련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한 절제를 강조합니다. 잘 먹고 충분히 자되 과잉은 피하세요. 또 다른 스토아 실천은 신체적 불편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긴 하루 후 피곤하다면 당신의 몸이 이전처럼 일을 견딜 수 있음을 상기하세요. 이 마음가짐 변화는 강인함을 만듭니다. 스토아적 보살핌으로 몸을 다루면 스트레스를 다룰 더 단단한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의 신체적 영향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실천은 신체 활동과 마음 챙김을 결합해 긴장을 풀고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요가 자세를 취하며 숨과 근육의 늘어남에 집중하세요. 할 일 목록으로 마음이 떠돌지 않게 하세요. 걷기도 마음 챙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 발밑의 땅, 숨의 리듬, 피부에 닿는 공기를 알아차리세요. 이는 성과가 아니라 연결에 관한 겁니다. 몸과 순간 사이의 연결이죠. 마음 챙김 운동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기분을 개선하며 잠을 더 잘 자게 해 스트레스의 신체적 피해를 줄입니다. 몸을 보살피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온화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넘어
스토아 철학은 스트레스에 강한 마음가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역경에 대비하라고 믿었습니다. 도전을 정신적으로 연습해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를 프레메디테이시오 멜로름이라고 합니다. 사건을 미리 생각하기, 즉 나쁜 일들을 미리 예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 잘못될 수 있는 것, 기차 지연, 어려운 회의를 상상하고 차분히 대처할 준비를 하세요. 또 다른 도구는 스토아의 통제 이분법입니다.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이게 내 통제 안에 있나? 라고 물어보세요. 네라면 행동하고 아니요라면 내려놓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놓아버리는 마음을 훈련시켜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방패를 만듭니다. 스토아 학파는 또한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삶의 좋은 점을 반성하면 관점이 바뀝니다. 마음 챙김도 강인한 마음가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만 다른 관점에서입니다. 수용과 비판단을 통해서죠. 스트레스가 닥치면 마음 챙김은 저항 없이 그것을 관찰하라고 합니다. 나는 불안하고 그게 괜찮다. 이 수용은 스트레스의 감정적 강도를 낮춰 소용돌이로 커지는 걸 막습니다. 또 다른 마음 챙김 도구는 무상함입니다. 이 스트레스 순간도 지나갈 거라고 모든 순간이 그렇듯이 상기하세요. 교통체증에 갇혔다면 좌절을 알아차리되 그것이 일시적임을 인식하세요. 곧 집에 도착할 거예요. 마음 챙김은 또한 자기 연민을 장려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자책하기보다 친구에게 하듯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 실천들은 스트레스와 싸우지 않고 흐르는 마음가짐을 만들어 내면의 안정감을 줍니다. 스토아 철학과 불교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비판자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토아 철학이 감정보다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차갑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감정을 너무 억누르면 인간다움과 단절될 수 있죠. 상실을 애도하는 건 단순히 반응을 통제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비판은 스토아의 분리 초점이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어 불에 같은 체계적 문제를 행동이 아닌 수용으로 넘기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도 비판을 받습니다. 마음 챙김은 더 깊은 문제에 대한 반창고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착취적인 일자리에서 번아웃되었다면 현재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비판자들은 불교의 분리가 무관심으로 이어져 세상과의 의미 있는 참여에서 단절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 비판들은 이 철학들을 신중히 사용하라고 일깨웁니다. 그 지혜와 현실적 필요를 균형 있게 맞추면서요.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토아 철학과 불교는 아름답게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구조를 줍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다룰 명확한 틀을 제공하죠. 불교는 부드러움을 더해 바꿀 수 없는 것을 우아함과 현재감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가득한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직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토아 도구를 사용해 계획을 세우고 통제 가능한 것, 휴식 시간에 마음 챙김을 실천해 신경을 진정시키세요. 현재에 머물기. 스토아는 당신을 행동에 중심 있게 하고 불교는 평화에 중심 있게 합니다. 함께하면 균형 잡힌 접근이 됩니다. 지나치게 분리되지도 감정에 압도되지도 않죠. 이 결합은 스트레스를 힘과 평온함으로 마주하게 해 고대 지혜를 현대 삶에 적응시킵니다. 스토아 철학과 불교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삶에서 어디에 나타나나요? 일, 관계, 디지털 세상에서인가요? 스토아 철학은 통제할 수 있는 것, 당신의 행동, 마음가짐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불교는 현재에 머물며 스트레스를 판단 없이 관찰하고 순간에서 평화를 찾으라고 초대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한 가지 스트레스 요인을 골라 스토아 실천과 마음 챙김 실천을 적용해 보세요. 가족 다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스토아로 당신의 반응을 관리하고
대화 중 마음 챙김으로 차분함을 유지하세요. 이 철학들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전을 위한 것이며 스트레스를 명료함과 평온함으로 마주하게 돕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다뤘습니다. 현대 스트레스의 뿌리부터 스토아 철학과 불교의 지혜까지요. 이 고대 철학들은 스트레스가 불가피하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렇지 않음을 일깨웁니다. 스토아 철학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구조와 규율로 회복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불교는 현재에 머물며 마음 챙김과 수용으로 순간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보여줍니다. 함께하면 더 차분한 삶으로 가는 균형 잡힌 길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그 교훈을 품으세요.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관리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깊게 숨을 쉬고 중심을 찾으며 조금 더 스트레스 없이 살아보세요.